나는 치매 환자입니다.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고 자식들 이름도 헷갈리죠.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악마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가 여러분이 치매에 걸린 걸 기뻐한다면 어떨까요? 20년 전 내 나이 50살에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내가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아내의 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죠. 병이 진행될수록 아내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빛이 바뀌더군요.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사랑과 연민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았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 그게 연금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말을 못하게 됐지만 눈은 멀쩡했어요. 아내가 거울 앞에서 화장하며 웃는 모습, 전화기를 들고 속삭이는 모습, 내가 주간보호센터에 가는 날이면 들뜬 표정을 짓는 모습, 모든 걸 봤습니다. 그녀는 내 병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아내를 불쌍해했습니다. 치매 남편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진짜 무엇을 위해 나를 돌보는지. 나는 남편이 아니라 돈줄이었고 가족이 아니라 연극이 소품이었습니다. 내 집에는 늘 낯선 남자 냄새가 났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기 훨씬 전부터 그 냄새는 있었어요.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처음 우리 집에 온 게 언제였을까요?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한 지인이라고 했죠.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달랐어요. 그 남자가 올 때면 부산하게 준비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어요. 내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소파 쿠션이 흐트러져 있고 아내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그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나는 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른 척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말은 못해도 눈은 멀쩡했거든요. 내가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동안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아내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고 침실에서 낯선 남자 냄새가 나는 걸 맡았어요.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아내가 내 앞에서 그 남자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오늘 김씨가 왔다 갔어. 당신 걱정을 많이 하더라. 걱정은 개뿔. 내 아내를 탐하고 있으면서 나는 치매 환자 취급받으며 모든 걸 당해야 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내 아내와 다른 남자가 즐기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아내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야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죠. 나는 남편이 아니라 살아있는 ATM기였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가족들은 요양원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만은 극구 반대했죠. 아직은 집에서 돌볼 수 있어. 아버지를 어떻게 남에게 맡겨?
듣기 좋은 말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요양원에 가면 내가 오래 못 살고 그러면 연금이 끊어지니까요.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내 연금이 아내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다 봤습니다. 병원비, 갯불유, 성형외과, 미용실, 명품샵, 여행사. 내 돈으로 아내가 젊어지고 있었어요. 70살 넘은 할머니가 20대처럼 꾸미고 다니더군요. 자식들에게도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병원비, 약과 간병비까지. 자식들은 효녀 노릇하려고 매달 50만 원씩 보내왔죠. 3명이니까 150만 원. 내 연금과 합치면 35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아내는 내연남과 호텔에서 미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서 모든 걸 지켜봐야 했어요. 내 돈으로 성형수술 받은 아내가 내 돈으로 산 명품 옷을 입고 내 돈으로 내연남과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나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연금이 나오니까 아내는 나를 죽지도 못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는 아내를 보며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눈물이 전부 연기라는 걸. 그녀는 배우였고 나는 그녀의 소품이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아내는 나를 교회에 데려갔어요. 휠체어에 앉은 나를 보며 사람들은 동정했죠. 참 안 됐네요. 부인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남편을 끝까지 돌보는 게 제 도리죠. 사람들은 감동해서 박수까지 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아내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걸, 내 연남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하고 미소 짓는 걸, 나를 주간보호센터에 맡기고 바로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걸, 모든 게 연기였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방문객이 오면 아내는 완벽한 간병인이 됐습니다. 여보, 약 드세요. 물 좀 드실래요? 다정하게 말하며 나를 돌보는 척했죠. 하지만 손님이 가고 나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밥도 대충 차려주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아내가 내 앞에서 내연남과 통화하는 거였어요.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어차피 저 영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행동했죠. 내가 듣고 있는데도 오늘 밤에 만나자 그 영감 재워놓고 나갈게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치매 환자지만 바보가 아니었는데 아내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겁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이 한마디만은 남기고 싶어요. 내 아내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20년간 내 인생을 갉아먹은 악마였어요. 최근 자식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내 휴대폰을 뒤지고 통장을 확인하고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아내를 보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나 봅니다. 그동안 매달 보낸 돈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성형수술과 불륜에 쓰였다는 걸. 아내는 여전히 뻔뻔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치매 남편 돌보느라 죽겠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것도 죄야.
자기 합리화의 끝을 보여주더군요. 심지어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라는 말까지 했어요. 나는 치매로 말은 못해도 마음은 살아있어요. 매일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40년간 믿어온 아내가 이런 여자였다니. 내가 성실하게 벌어온 돈으로 다른 남자와 즐기고 내 자식들마저 속이고 나를 돈줄로만 생각하다니. 내 연남의 부인이 찾아와서 난리를 쳤을 때 나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아내의 추악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구나 싶어서.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뻔뻔하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이 치매 걸려서 내가 외로웠던 거 이해 못해. 나는 이제 며칠 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거든요. 하지만 죽기 전에 이것만은 말하고 싶어요. 아내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악마였다고. 20년간 나를 속이고 내 돈을 훔치고 내 가정을 파괴한 여자였다고.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모두 피해자는 아니에요. 때로는 그 눈물이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내 자식이라면 어머니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주세요. 일 즉시 절연하고 돈도 끊는다. 이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한다. 3. 동네 방네 소문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4. 그래도 어머니니까 용서하고 계속 돌본다. 댓글로 번호와 이유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